예, 그동안 외교부에서 코로나 방역 외교 등 여러 가지 애쓰신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은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좀 지적한 후에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의 노력이 좀 많이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교전에 임하고 있는데 이 외교부가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문제만 해도 그동안에 한미 워킹그룹이 원래 취지는 이제 남북 협력 사업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후에 되려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진 후에 외교부가 이 워킹그룹 관련해서 눈에 띄는 역할이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미사일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부분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외교부와 미국 측이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돼서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외교부의 역할이 좀 제대로 보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 동맹 대화 2+2 추진 그 부분도 취지는 좋은데 2015년에도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2+2 회의를 개최하고 정례화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도 다시 열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협상 대표 간에 별도로 채널이 있고 북핵 문제도 워킹그룹 중심으로 다뤄지는데 동맹 대화에서 과연 다뤄질 이슈들이 있을지 이것이 형식적인 협의체로 끝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최근에 장관이 교체된 후에 좀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한미 워킹그룹 문제만 해도 좀 외교부와 입장 차에 의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문제도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외교부가 속수무책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는 통일부가 혼자 나서 가지고는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반드시 외교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만큼 외교부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는 것이고 한반도 주변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평화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좀 외교부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 사강 외교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의사 진행 발언 때 말씀드린 자료 제출 문제를 좀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보좌진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가 돼 있는데도 외교부는 계속 제출 불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부처가 국회 의정자료 제출하는 것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이란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자꾸 공개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공개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감사원 감사에는 응하고 국회 국정감사에는 응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답변도 좀 애매하고 법적 근거 없이 열람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보조금법 위반 조사 이행 의무 여부 이것을 조회했더니 민원 공유 여부가 비공유로 돼 있어 민원인 동의 없이 공개하기 어렵다. 이런 엉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또
대북 제재 준수 필요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라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타 세부 사항의 경우 서면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의정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법과 국감국조법에 의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외교부 문건의 외부 유출이나 일반 공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흡족할 만큼의 제출을 못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 요청하신 것 한 건 한 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로서는 그 제출해드리는 그런 자료가 많은 경우에 이제 공개되고 언론화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신 것 다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러 가지 그 현안들에서 쭉 짚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그 통일부가 하고자 하는 그 남북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그 적극적으로 미국도 국제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 관련해서는 그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이 공간 차원에서 또 그 실무 차원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새 내각이 일본 측에 들었으면서 그 소통과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과거사 문제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그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투 트랙을 분명히 갖고 또 수출 규제 문제는 수출 규제 문제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수출 규제를 일본이 그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취하면서 우리한테 제기했던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것을 아직 안 풀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이 지금 꼴대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의 성과는 두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 측의 그 호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평화의 중요성은 뭐 한반도에 있어서는 뭐 특히 더 누구나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또 저로서는 유엔에서 있으면서 이 평화라는 게 얼마나 유지하기가 힘들고 한번 깨진 평화는 얼마나 또 되찾기가 힘든지를 여러 분쟁의 그 터에서 제가 보고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있어서는 저는 물론이고 외교부 직원 모두가 하나의 한 목소리로 그 외교 현장에서 누누이 개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